오늘은 세계 최초 오디오 미술평론으로 아마도 세계 최초 네, 아마도 세계 미술평론. 최초. 네. 네. 자, 후잉 씨 네.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음악 빼고 다 하는 음악가 후잉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음악 빼고 다 하는 IC 사이다의 보컬 고광표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네. 역시나 그림 빼고 나는 다른 화백. 네. 변희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인공 아, 저희에게 네. 조리돌림을 당하신 축하할 김명주 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오늘 낱낱이 밝혀드릴 건데 좋은 일이 있어요, 김명주 님에게. 네. 네, 처음 이제 개인전을 하신다고 세계 최초로 본인 세계 최초. 이건 세계 최초죠. 본인의 세계 최초로. 네, 세계 최초죠. 네, 소감 한 말씀. 네. 뭐 얼떨떨하네요. 네, 얼떨떨하다. 네, 좋은 소감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우리가 오디오 평론, 그러니까 그 김병주 화백님이신가요? 화가님이라고 해요. 작가님. 네, 작가님. 전시회를 맞이해서 여기 자문 맡아주시고 계신 배인석 화백님께서 평론 글을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 글이 되게 재미나더라고요. 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거를 막 상상하면서 들으면 재밌더라고요. 네. 미술평이 재밌다. 네. 된 거지 뭐.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평론의 글을 보면서 글을 직접 작성하신 화백님의 설명도 듣고 네 그리고 김병주 작가님의 반론도 듣고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아니다. 재판입니까? 네 오늘 싸움 붙이는 거예요. 네. 그거 아니다. 네 누가 이길지 이렇게 다 배팅들 해주세요. 네. 자 김병주 전 무료한 일상 불가능한 꿈. 네. 첫 단락이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꿈에서 좀 불길한데.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 김병주 작가를 본 것은 그의 나이 24살 가을이었던 것 같다. 24살이면 한창 어릴 때. 네. 지금은 황금 같은 20대의 마지막이 몇 개월 남지 않은 29살이고 곧 30대로 넘어설 문턱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있다. 이거 너무 많이 늦은 거 아니에요, 작가님? 변을 한번. 보통 개인전을 하면 몇 살 때 정도 하나요? 보통? 나이보다는 뭐 준비되면 하죠. 그럼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완벽한 준비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죠? 그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 여기서 반론. 네네네. 반론 벌써. 네. 24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제죠? 가을도 아니고 24살 때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죠? 아니 내가 예전에 다른 데로 적었는데 그는 25이더라고. 제 기억에는 25살 봄. 예,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났었나봐요. 보통 그 정도면 얘기 굳이 안 하는데 늦게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작가님 성격이 꼼꼼하신 분이라서 작품이 기대가 됩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본 전시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작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약간의 작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네. 이 이야기는 그가 중심이 되는 생활에 내가 끼어들어 관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의 일상 속에서 그가 끼어들어온 것을 관망한 것임을 미리 알았으면 한다. 네, 이거 내용 아시는 분, 이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정확히는 지금 총장님 피해를 화백님께서 지금 피해를 보셨던 거를 이렇게 미리 깔아두신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병주 씨가 자기 일 하는데 내가 가서 뭘 도와준 게 아니고 보통 내 일을 와서 주로 돕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앞에도 왜 가을하고 헷갈렸냐면은 예전에 간사가 가을에 그만둔 것 같아. 거기서부터 시작했나? 한 것 같은데 못 주겠어.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그의 본질에 가까운 내용은 아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다 제거하셨어요. 이거 아니라도 사람을 본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죠. 편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 좋으면 본질로 그렇게 살고 아니면 아니야 이러면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라. 오해. 저런 사람 아니다. 내가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럼 빠져나가야 되잖아. 내가 본질은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 나 틀렸다. 가을 아니구나. 25살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키는 대로 주위에 전파하는 그와의 에피소드를 그가 반박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아까 반박하셨는데 처음 보신 거네요. 네. 여러 일이 있었네요. 네. 처음 전시가 좋네. 네. 그저 그렇게 같이 듣고 같이 웃으며 흘려보내는 것이 전부이다. 아니면 알게 모르게 그가 즐기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이 또한 한 젊은이가 현 사회와 기성인 아니 나이 먹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네, 이거는 칭찬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 네. 네. 가만히 있잖아. 유리함. 불리함은 씨 네. 아니야. 일단 그는 무던하다. 무던하다. 이거 좀 멋있어요, 표현이. 네. 공 같다. 네. 근래까지 그를 평가하는 말을 들었는데 병주 씨는 보살이 아닌가 싶어요 하는 말까지 들었다. 보살이라니 그럴 리가. 네. 그냥 참고 있는 것이겠지. 역시 그의 무던한 성격의 이야기이다. 그는 가끔 엉뚱한 결과를 내지만 그 사태를 회피하거나 그 자리를 순간 떠나려 하지 않는다. 이거 그래요. 맞아요. 멋있는 점 중에 하나죠. 잘못한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진짜로. 그런 뜻이구나. 잘못한지 몰라서. 문장을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속뜻이 있군요. 네. 아니 떠난다는 것을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거 봐. 단지 확실한 것은 자기중심의 시간관념과 사건으로 쳐다본다는 것이며 쉽게 주어진 일과 환경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되게 고도의 세련되게 까신 거거든요. 자기 쩌네. 네. 자기 쩌네로 안. 네, 네.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나오기에 이 안에 얼마나 무슨 사건이 있겠어요. 네. 다 적을 수가 없어. 네. 정리만 한 네. 거야. 반박하실 거 있으시면 항상. 말씀이 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네. 막 여러 이야기를 막 한다고. 네.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캐릭터를 만드는 거야. 쟤는 저렇다. 캐릭터가 그럼 캐릭터가 마음에 들면 가만히 있는 거고. 이게 관심을 가지기 위한 자신감의 부족. 또 한 번 까졌네요. 자신감의 부족인지 자신의 특별한 관심사를 찾지 못한 것인지 나는 아직도 짐작하기가 힘들다. 어찌됐든 김병주는 이런 식으로 자기색 아닌 자기 태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캐릭터죠. 네,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미술가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가 자신감 있게 나에게 자주 강요하는 것은 아이스 아메리카.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네, 아이스 아메리카를 언 미국을 줄 순 없으니까. 커피 찬사. 네, 만날 때 커피 찬사. 그렇죠. 커피 요정.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들이민다는 것이다. 분명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자기가 마셔야 할 시간에 나와 얼굴을 맞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한다. 그냥 사오는 거지. 네. 이러면 좀 야박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만다. 사무실 앞에 작은 커피숍이 곧 망할 것 같으니 그러면 우리가 인수해서 커피도 팔고 아트숍도 겸해서 하자고 했는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커피를 사다 나르는데 여념이 없을 뿐이다. 이러면 저 가게는 언제 망한단 말인가. 역시 말만 듣고 중요한 작전은 감행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툭툭 던진 비밀스러운 작전은 매사에 실패로 쌓여간다. 한두 건이 아니다. 한두 건이 아니야. 한두 건이. 네. 나는 이런 이야기를 그의 작품으로 보기를 오히려 원한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아마도 매번 하는 나의 제안을 그리 믿고 있지 않아 보이는 게 분명하다. 여기서 1편 단락을 전체적으로 생각들 반박하실 거 있으시면은 네,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뭐 없습니다.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커피 뭐 의심은 아니고 네. 이제 약간 제안하시는 것들이 네. 어디까지가 이제 진심이고 장난인지 그것도 헷갈릴 때가 있고. 네. 네. 그리고 약간 저한테 맡아서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저랑 이거 내가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많이 그런 거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백님의 평론해주신 화백님의 그 커피집은 결국 망했어요. 네. 망했는데 예전에 한번 가보니까 네. 그냥 커피를 주는 거야. 그냥 커피요? 왜 그러니까 쿠폰을 안 찍었으니까 자기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커피 그냥 공짜로 드셔도 돼요. 내가 그 이 집에서 도대체 커피를 얼마나 산 거야, 이 새끼야. 쿠폰 없이 커피를 공짜로 드신 작가님, 커피집을 망하게 하려면 그 집에 안 사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가서 계속 사오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1단락, 네. 정성어린 평론 들어봤고요. 2단락 후잉 씨가 한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예술인이란 자기식의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본다. 젊은 예술가들에게 기성의 질서에 맞는 작품을 하나 더 보태는 것보다 자신만의 새로운 작품, 양식을 하나 더 창조하기를 역사라고 한다. 그것은 완벽이 아닌 불가능한 것이면 더 좋다는 것이다. 네. 지금 완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작가님이. 근데 앞에 약간 뭐랄까 그런 거를 다 보고 싶다고 막. 예. 아니 그러니까 맞아 용서되는. 자, 그렇구나. 기성사회의 질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방법과 요령도 갖춰야 할 일이지만 좀 더 예술에 가까운 것은 완성이 아닌 미완성된 꿈들의 연대와 전수를 가능하게 해보려는 인류의 노력이라고 보면 그뿐이다. 이게 거창해지거든. 네. 이거 뭐 마포의 노력이다. 마포의 노력이요? 마포 주민의 노력이다. 네, 인류의 노력. 아주 키워드예요. 네. 그것은 평생 가져가지 않아도 될 일이다. 꿈이 지치면 기성의 세계로 뛰어들면 된다. 앞에 말이 그거. 네, 그 얘기. 네. 그 꿈을 계속 한다는 거는 바보지. 비련한 거지. 시기도 하고. 그 명작은 또 젊을 때 나와서 빨리 죽었는데 그 죽은 전에 했던 시기가 명작인데 그게 뭐 20몇 살에 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명작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실패한 것들이 후잉이 하다가 실패한 거. 그 광표 씨가 하다가 실패한 거. 이거는 예술계가 돌아가는 거야. 계속 그런 꿈들을 가지고 이어지는. 나가면은 딴 사람이 와서 하고. 그럼 이제 기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성은 또 기성대로 돌아가겠지. 근데 요 뒤로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불가능한 꿈을 꾸면서 하루든 1년이든 10년이든 버티다가 기성세계로 돌아간 사람은 기성세계에서 삶의 태도가 좀 더 틀리다. 내가 그런 꿈을 꿨으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기성세계에서 많은 걸 또 실수나 이런 걸 이해하거나 아니면 뭐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또 돈 벌고 뭐 괜찮으면 또 다시 돌아와. 하고 싶을 때 하고 될 때 하고. 그렇지만은 자기는 이렇게 했지만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를 보면 예술은 예술계로 그렇게. 예술계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무직과 그 다음에 불가능한 꿈들을 꾸는 착각과 이런 걸 먹고 살면서 논리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거. 기성은 그냥 시킨 대로 하거나 기존에 있었던 그 질서들이니까 그거에 이제 맞춰서 또 거기는 거기대로 돌아가지. 알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볼까요? 기성은 그런 꿈을 실현하라고 했던 사람들로 많이 구성되면 될수록 바람직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막연한 나의 믿음이다. 기성에 지치면 다시 꿈을 찾아 다시 돌아오면 그뿐이다. 방금 하신 말씀들이 다 망고 내 생각이라는 거. 맞는 건 아니지. 그러므로 어떤 무엇 하나로 그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를 가두어 보는 것은 어리석은 믿음이다. 여긴다. 잠깐의 일탈 그리고 새로운 시도는 그 자체로 즐거운 경험으로 소비해도 그뿐이다. 일탈도요? 일탈 어떤 일탈이냐? 아니 어떤 일탈이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탈했구만. 2016년 10월 김병주는 블랙리스트 당첨. 청와대 공인예술가의 집이란 스티커 작품을 만들어 광화문 광장의 SNS에 뿌리면서 많은 사람들과 언론으로부터 웃기고 슬픈 즉 우픈 감정을 끄집어냈다. 우픈 이거는 어디 한겨레인가? 어디 기사로 썼더라. 기사로 썼던 거 우프다고. 작가님 작품으로요? 예, 사진하고 스티커 붙이는 당첨된 뭐 그걸로 썼던 거. 자, 여기서 공인된 청와대는 박근혜의 청와대이다. 헷갈릴까봐. 갑작스러운 정자풍자에 대한 외우지만 나는 예전부터 풍자와 비꼬는 것을 좋아했다.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너무 강렬하게 나아가는 것은
취향이 아니지만 풍자를 통해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로또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은 청와대가 공인한 저항예술가라는 게 뭔가 어려운 로또의 당첨에 대단한 일 같아서이다. 이 스티커 작업은 블랙리스트와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었다. 인터뷰를 네. 어디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 어쩌다 보니 잡지에서 정말요? 창간호에 갑자기 인터뷰를 또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그 잡지 유명해요 되게 저희한테서는. 그 잡지가 네. 이게 이 사실 근데 네. 이 인터뷰도 이거 제가 짠 건가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생소한 내용이에요? 네. 네, 계속할게요. 네. 그리고 2019년 그는 당시 고 김용균 노동자를 추모하는 공연과 그림전의 한 점의 작품을 출품한다. 이건 저도 참여했었던 건데. 네. 그림 멋있었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6년, 7년, 8년, 9년 거의 4년 만에 하나 또 한 거지. 네. 좋네요. 그의 작품은 헬멧과 안경 그리고 마스크 이면에 청년 김용균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거 해석을 저 이때 알았어요. 어찌 보면 나약하고 평범한, 다시 보면 젊다기보다 어리석이 짝이 없는 교복 입은 학생이 항상 같기도 했다. 자신의 더 나은 삶을 바라며 피켓을 들고 있던 그는 이제 없으며 또다시 저 헬멧과 피켓은 누군가 쓰고 들어야만 하는 현실을 유령처럼 직시하게 느끼기에 족하였다. 아마도 노동의 현장에 그렇고 그런 작품과는 좀 더 다른 비슷한 연령층의 작가이기에 나올 수 있는 정서를 품고 있지 않았는지 짐작해 본다. 그럼에도 그는 리얼리즘이거나 노동미술가이거나 현실을 직시하며 사회의 맹점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작가라고 규정짓기는 힘들다. 단지 이런 전시의 제한을 꺼리지 않는 자유로운 작가로 보면 될 것이다. 예. 일단 이거는 이제 화백님께서 보신 작가님의 그 철학과 모습인데 어떻게 만족하세요? 예. 너무 오히려 더 좋게 봐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저 이 앞에 쪽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도 이게 작업을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뭐 19년에 하나 낼 정도로 이제 그 사이에 간극이 길잖아요. 그때 막 이것저것 하고는 했는데 이렇다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작업의 결을 안 잡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막 몇 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또 매체과 나와서 이것저것 매체는 건드려봤는데 또 반대로 다 낯선 거예요. 모든 매체들이. 그래서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막 예술이란 뭔가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막 아방가르드 막 이런 그런 예술, 실험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술이란 게 막 제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어디 나가서 이제 뭐 예술한다 이러면 약간 논팽이처럼 생각하고 오해 많이 딴따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제대로 공부를 맞죠. 맞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고마운 줄 알았어. 의식주에 밀접한 그런 게 아니고 잉여제가 있어야지 존재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지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이제 예술이 도대체 왜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때 막 뭐 다른 것들도 있었겠지만 라라랜드를 그냥 무심코 봤는데 거기에 이제 여주인공이 마지막에 무슨 뭐 면접 같은 거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무슨 친척 얘기를 하는데 뭐 프랑스였나 어딜 가가지고 막 다리에 막 뛰어내리고 이런 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강에 막 뛰어내리는데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런데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그런 걸 했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예술가들이 하는 활동들이 그냥 뭐 의미 없는 메아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로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평을 넓히는 어떤 한 걸음인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기회가 된 게 네. 예, 요번에 고 김용균 네. 예, 노동자 네. 추모 전시인데 이걸 받고 제가 막 부담스러- 고민 되게 네, 많이 부담스러워하셨던 걸 제가 봤죠. 또 네. 엄청 주제도 무겁고 네. 이제 제가 뭐 함부로 뭐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엔 이제 약간 그 찰리 채플린의 인생은 약간, 가까이서 예, 보면 네, 아닌가요? 아니요, 뭐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모던 타임즈 네네네. 타임즈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사람을 잡아먹는 막 뭐 약간 이렇게 가려다가 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신 걸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의 다 마스크 쓴 모습을 네. 그리셨는데 김용균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아, 네. 찾아봤는데 그 사진 자체가 되게 차분한 모습으로 약간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약간 그런 네. 모습으로 이렇게 그 사진 찍힌 사진이 있는데 네. 그게 되게 좀 강렬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알고 보면 네. 그 감정에 이게 세게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 자체로 해도 되겠다. 이 이미지 그냥 그 자체로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제가 뭐 네. 손을 더 댈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가면 이미지랑 이제 겹쳐서 했는데 예, 운 좋게 잘 나왔죠. 예. 그 작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운이 좋았어요. 근데 이 작업을 계기로 이제 좀 생각한 게 제가 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짤방 같은 거 모으고 이러는데 그런 게 이제 인터넷에서 막 댓글 같은 거 달 때 그냥 짤방 같은 거 올리잖아요. 네. 그냥 그거 하나로 이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글에 대한 반응이나 네. 뭐 이런 모든 대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내포하잖아요. 그리고 의미 없는 말이나 뭐 아니면 막 누가 했던 그냥 우스꽝스러운 말이 네. 그 상황만 바뀌었는데 똑같이 보여줬는데 완전 다른 의미가 되거나 네. 그게 되게 그냥 나이브하게 한 말인데 찌르는 막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거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약간 이런 쪽으로 그냥 그 자체로 제가 손 많이 안 대고 그 자체로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쪽으로 내가 하는 건데 좀. 아니 이 평론글이 보통 애정 갖고는 이렇게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나머지 이제 3단 락 한번 읽어볼게요. 애정으로 쓴 건 아니야. 답답해 쓴 거. 자, 그럼 이제 제가 나머지 3단 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사회는 2030의 정치적인 보수화를 우려하며 그들은 꼭 70대와 같은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표를 들이밀곤 한다. 뭐 어느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마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지금의 2030 세대는 예전에 2030이 걱정하고 고민하던 세상 일이 아닌 벌써 4050 세대의 고민을 미리 하고 있는 특이한 세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30세대, 4050 세대의 고민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인데. 맞춰주고 있어 지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4050 세대의 고민을 미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본인들이 못하니까 불안한 거 아니야? 인구가 너무 많아요. 본인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 아니야? 본인 주변 사람들이. 네. 엄마가. 그것은 직업과 주거의 불안정 같은 현실적인 생활 조건에 대한 것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 놓인 사회 정치적인 구조는 그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이미 주어진 기성일 것이 대부분이다. 이게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야. 네, 그렇죠. 우리 바로 윗세대랑 우리 세대가 제일 많잖아요. 맞아. 그들은 다양한 소수 진보 정당의 역사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적도 없으며 민주당의 치열한 정권 탈환에 대한 주도 세력도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그들을 억압하는 원인은 분명 그들 내부가 아닌 그들 밖 사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김병주는 바로 이들 부류에 속한 작가이다. 여기서 우리는 바람직이나 정의라는 길을 찾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그들이 처한 상황과 정서와 일상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살펴본다는 것은 소통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소통하기 전에 갖춰야 할 것은 신뢰해야 한다. 네, 좋은 말이 많이 나오네요. 너무 좋은 말이니까 할 말이 없지.
왜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솔직한 정보나 허심탄회한 자기 정서를 공유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솔직한 정보나 허심탄회한 자기 정서를 공유하지는 않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전에 전제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는 그런 사람으로 주변에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네. 이래놓고 네. 난 노무현 지지하진 않아. 네. 근데 얘는 노무현 이건 좋은 것 같아. 너 지지하지 새끼야. 그런 부분들을. 네. 나는 그런 사람으로 주변에서 사실로 규정되기 십상인 것이다. 이 조장의 기법이 우리네 소통의 환경에 이미 자리 잡았으니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공부나 학습을 권유해도 될 성짓지 않다. 누구나 자신의 구차한 꿈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야 할 꿈은 티셔츠에나 새겨입고 세속적인 불가능한 욕망은 하품에 담아 날리는 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다. 네. 살펴보면 바로 이 하품과 티셔츠에 새겨진 그들의 무기력한 구호를 받아들여 보는 것이다. 이건 문학인데요? 그림 하나 소개한다고. 이거 문학이에요. 네. 나는 김병주 작가의 성격을 닮아 기성 미술어법에 짓눌리지 않고 그가 평소에 즐기는 미술적인 방법으로 자기 세대의 일상과 고민과 분노와 호기심과 아름다움을 솔직히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 전시를 통해 소통의 가능성과 청년의 일상을 이해하는 사려 깊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마침표 찍고 배인석 기획 공간 어쩌다 보니. 이거는 이제 관객 꼬시려고. 아니 저는 이거 읽고 진짜로 이거 보통 애정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사랑이다. 애정이 아니라고. 저는 제가 감동받았어요. 제가 읽다가 어떠세요? 소감? 이 평론에 대한 소감 어떠세요? 과분한 글을 적어주셔가지고. 네, 과분한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학문의 발생이 저는 네. 저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네. 의구심에서 시작하신 게 아닐까. 그런 탐구의 영역, 호기심의 영역. 네, 그럼. 네, 약간 이거는 병주 씨가 보여준 그림을 하나를 딱 보고, 네. 이건 갑자기 이거 글을 좀 적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 그림을 보니 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 병주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와우.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네. 이야기할 것은 있다. 그 정도의 이야기하기 전에 좀 더 한다면은 네. 뭐냐면은 자기의 작업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것에 맛을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약간 네. 애정이지만 그 애정이 아니고 맛을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전시라는 건 그런 거니까 네, 그렇죠. 확인해 보는 건데, 네. 자기가 그 의도했던 대로의 확인이 아니고 과분한 확인일 수도 있고 또 과분한 비난일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은 어떻게 상황이 나온지는 모르겠으나 이 그림을 보니 병주 씨가 하는 그런 내가 쭉 봤던 거하고 이 그림을 보고 할 이야기가 있다. 이 그림을 보고 병주 씨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 작업을 이렇게 볼 때는 정말 그런 거지. 그 자유라는 그 리버리티라는 티를 입고 리버리티. 이건 누구한테 보이고 싶잖아. 네. 있는데 하나도 안 자유로워.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네. 뭐 하나도 안 자유롭잖아. 그 뭐 이렇게 체계바라 막 이래 존나 멋있는데 네. 자기는 쪼잔하게 박스 줍고 다니고 공간 치고, 그러면 집에 가서 너 돈 어디서 벌어왔어? 그러면 저 박스 주워서 벌어와도 그걸 말하기 쉽지 않잖아. 네. 말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야. 이거 이제 쪼잔하면은 안 그러거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은 그게 하품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다른 장난친다고 입을 벌리는 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하품이고 나른하다면 이게 매칭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딱 느낀 게, 이런 걸 아까 이제 커피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그거는 본의 아니게 자기가 했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모르게 그게 다 묻어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해석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려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거지. 평론 하나에 엄청난 깊이 있는 얘기들이 담겨 있었네요. 네.
잘 안 읽어볼 거겠네. 그 이야기야. 아, 네. 병주 씨의 그림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 만하지 않겠나.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 오늘 뭐 많이 배워갑니다. 오디오 잡지하면서 처음으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오디오 평론하면서, 네, 평론하면서, 네, 네. 그렇다. 이것도 평론이랄 것도 아니지만, 뭐 그냥 그렇다 생각해보자. 네. 그걸 해보자. 10월 14일 전시 끝나고 김병주 작가님의 전시회가 열리죠. 21일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저희가 광고. 네. 광고 직접 해주세요. 시간이 맞으신 분은 와주세요. 끌어가니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배려가 묻어나네요. 세계 최초 작가 전시전. 네, 최초 작가. 김명주가 세계 최초로 내부 선보이다. 네. 오늘 세계 최초가 많았어요. 아마도 세계 최초가. 네, 오디오 미술 평론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시회 많이 기대할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김명주 화이팅! 네. 스포츠냐? 감사합니다. 배려가 묻어나네요.